우리 아우라가 있다, 아우라가 대단해,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오늘요 그 아우라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보통은 예술품이나 엄청 멋지게 생긴 탤런트나 뭐 성화 같은데 이렇게 후면에 빛이 느껴지는 거, 이런 것만 우리가 아우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우라의 본래의 뜻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우리 자신도 아우라 있는 삶, 아우라 있는 개성적인 나, 저는 이런 거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우리가 제주도 여행을 해요. 차를 몰고 쭉 가는데 차가 꽤 속도를 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채밭에서 누가 촬영을 하고 있어. 아이유야. 이거 좀 세대적인 취향이 너무 드러나는 건가요? 저도 아이유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멀리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아이유인지를 금방 알아봐요. 유채꽃 속에 파묻혀 있는데도 정말 뒤에 후광이 있는 것처럼 얼굴이 번쩍번쩍 빛납니다. 아우라 있죠. 자, 아우라가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확 와닿았을 거예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아우라라는 말을 진품이냐 가짜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자주 사용하죠. 아우라가 보통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어서 방송에서요 어떤 의상이라든지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품이 아니거나 또는 고증을 잘 거치지 않았거나 그런 것이 논란이 되기도 하죠.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우라론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는 관점인지 아닌지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런 사건으로 녹화한 내용이 편집당해 버리거나 이런 일도 우리 자주 겪는 거 소문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진품만이 아우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명품의 대표 디자인 같은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 디자인의 명품을 갖고 있거나 입고 있거나 타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서 아우라가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뭐 이럴 때 또 얘기 나오는 게 있죠. 짝퉁도 아우라가 있어? 뭐 이런 의심들. 요거는요 진품이면 거기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들어있다는 그런 생각이 배후에 깔려 있다고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자의 초기 형태야. 야, 이건 대단한데 그 아우라가 대단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박물관에 가서 그걸 봤을 때 아우라가 안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아우라라는 것은 그것이 진품이냐 아니냐가 결정 변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식별력이 엄청 좋지 않으면 기가 막히게 만든 짝퉁 명품, 근데요 그 명품 백을 메고 있는 사람이 그 백하고 너무너무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우라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서 명품, 진품이 아니라 짝퉁이라도 우리는 그것에서 아우라를 느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우라의 본질이 뭘까? 여러분들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밝히면 우리의 삶의 아우라, 우리의 외향, 우리의 내적 모습의 아우라,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아우라 얘기를 특히 예술계를 향해서 아주 문제성 있게 발언한 사람이 발터 베냐민이라는 독일계 유태인 철학자죠. 불행하게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철학자인데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하는 시도를 하다가 스페인 국경에서요 발각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발터 베냐민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너무너무나 아까운 사람이죠. 베냐민의 동료이고 베냐민을 아주 높이 평가했던,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도르노가 베냐민이 죽은 다음에 그의 유고들을 모아서 여러 책들을 출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발터 베냐민의 여러 논고들을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베냐민 소개가 좀 길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천재적이고 정말 대단한 영감을 갖고 있던 이 발터 베냐민이 아우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청 심플합니다. 멀리 있는 것이 확 가깝게 느껴지는 거. 이게 아우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우라의 기본 성격을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발터 베냐민이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이라는, 이거는 논문이라기에는 좀 사이즈가 크고요, 책이라고 하기에는 사이즈가 좀 적은 그런 분량의 논고인데요. 이 논고는요 지금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술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담은 저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저작에서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다시 얘기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이 글에 쓰여져 있는 아우라의 정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인데 그것이 가깝게 느껴지는 거, 이게 아우라다. 그럼 멀리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멀리 시면 그것이 물건이라 그러면 하여튼 그 물건 안에 꼬깃꼬깃 담겨져 있는 그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면 그것이 아우라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백을 만들었어요. 그 백을 만든 사람이 백의 외관이라든지 또는 백의 내부라든지 또는 한 땀 한 땀 디테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장인의 정신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해내려는,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해내려는 그의 예술 투혼이 백이라는 데 완전히 응축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한다든지 노동을 한다는 것은 그 가치가 그 사물에 투영된다는 걸 뜻해요. 물건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안에 있는 일종의 물건의 영혼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물건의 시면, 깊이 있는, 멀리 있는 것이 우리에게 확 느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아우라를 느낄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게 사람이야. 제가 앞에 아이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아이유에 대해서 얼굴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아이유의 음악 세계, 그의 인간으로서의 여러 삶의 과정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현재 광고 촬영을 하고 있는 아이유의 모습, 그게 총체로 느껴져서 그녀의 머리 뒤에 후광이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아이유라는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나 강렬한 느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조화된 그의 외모를 보면 후광이 느껴지는 거죠. 물론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술작품이에요. 예술작품을 봤는데 그 예술작품에 어떤 인간의 가치가 응축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꾸로 예술작품을 본다는 것은 그 작품을 보면서 그 시면에 있는 것을 느끼려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예술작품을 향유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확 왔을 때, 그러니까 멀리에 있는 것이 나의 감각을 통해서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그 순간을 지나면 멀리 있는 것이 나에게 확 가깝게 다가오면서 하는 감탄사를 예술작품을 보면서 우리는 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우라가 느껴지는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두 가지 논점은 정리되지 않을까요? 하나는 그것이 진품이면 아우라가 있는 것이냐, 베냐민의 논리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백을, 짝퉁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의 영혼이 들어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외관의 완전함, 외관의 아름다움, 그것이 있다면 짝퉁이건 진품이건 아우라는 각각의 물건에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논점은요, 이 명품론에 있는데요. 명품이 일단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 그것의 가격이 엄청 높다고 생각하면 아우라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옷을 고르러 갈 때요, 물론 가격이 좀 있는 옷들이 옷으로서 막 빛이 날 가능성은 퍼센테이지로 보면 높습니다. 아주 싸구려 옷보다는요, 역시 가격이 좀 나가는 옷들이 감이라든지 기타 등등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아우라 있는 옷으로 느껴질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돼요. 그 점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격이 높다면 사람들은 그게 아우라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스스로 알고 있는 돈의 가치가 아우라로 투영된 왜곡된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베냐민이 얘기한 것처럼 본래적인 것, 멀리 있는 것이 우리에게 확 느껴지는 아우라,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감동이고 환희의 만남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비싸면 아우라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 착각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면 좀 더 본래적으로 아름다운 거, 하다못해 옷을 산다 그래도 그다지 비싸지 않은 비용을 들이면서 나에게 딱 맞는 옷을 고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라와 관련된 두 가지의 오해에 대한 저의 해석을 말씀드렸어요. 아우라란 그것이 진품이건 짝퉁이건, 또는 그것이 비싸건 비싸지 않건, 그것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아우라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오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베냐민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베냐민은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이라는 이 논거에서요, 중세 때까지 형성된 아우라는 예를 들어서 회화 같으면 회화는 작품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화에 투영한 화가의 그 모든 것, 그것이 아우라가 되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어찌 보면 심플한 구조지요. 근데요, 베냐민이 이 아우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일종의
예술적 권력이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우라 그 자체는 정말 대단하고 아름답죠. 중세 때 여러분들 작품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아름다움에 매혹되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들의 상당 부분이 중세 때의 작품도 있고 또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 고전주의 작품, 신고전주의 작품, 뭐 약간 나간다고 하더라도 낭만주의 시대의 작품,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죠. 아우라가 정말 느껴집니다. 근데 베냐민은 이런 그림들을 향유하는 층은 모두 귀족이었다는 거예요. 또 중세 때 그림을 보시면 잘 알겠지만 성화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성화가 그려진 이유는요, 그 당시에는 성서를 보통 사람들이 당연히 읽을 수가 없는 시대였죠. 그러니까 성화를 벽에 그려서 마치 요즘에 교리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화에는 성서에 쓰여진 그 값진 이야기들이 알알이 박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화를 그린 사람의 영혼이 당연히 깊이 투영되어 있겠죠. 사람들은 그 성화를 보면서 아우라를 느끼고 그 결과 신에 대한 복종, 신앙심,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냐민은 그 신앙 세계를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의 차원이 아니고 아우라를 발하는 세계, 그리고 그 아우라를 느끼는 세계 사이에 위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우라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느끼도록 강요받는 것일 수 있고, 아우라를 통해서 무엇인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이 이제 과거의 아우라의 한계점이다. 베냐민은 그렇게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대 사회가 되면서 사진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사진은 어떤 엄청난 변화를 야기시켰어요? 사진을 한 장 찍으면 많은 양을 인화해서 여러 군데에서 그것을 향유할 수 있게 만든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인간의 이기 아니겠습니까? 자, 회화는 한 장밖에 없고 그것의 고유성, 진보님, 이것에 의해서 아우라가 발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우라는 위계적 성격을 갖고 있어. 사진의 경우는 한 장 찍으면 여러 장이 생기니까 복제 시대죠. 기술 복제 시대라는 건 사진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개념적으로 아우라가 다 나뉘어져 가는 거네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아우라 상실 시대로 변화해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우리 그렇죠. 진품인 회화를 보는 것하고 여러 장 인쇄된 것을 볼 때하고 소위 그 아우라의 강도는 낮아지는 현상이 불가피하게 생긴다. 뭐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생각이 복잡해져요. 권위적인 아우라를 느끼고 사는 것보다 아우라의 강도는 낮아졌지만 그 권위가 없어지고, 보통 사람 모두가 그 아우라의 존재, 그러니까 예술작품이건 사람이건 그것이 물건이건 그것이 말하자면 평등해지는 과정 아닙니까? 이 평등해지는 과정에서 좀 강도가 떨어진 아우라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멋진 세상 아닐까? 뭐 이런 생각에 이르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냐민이 크게 봤던 것은 그런 시대적 변화를 우리 예술가들이 좀 자각하고, 어찌 보면 대중적 예술의 방향성 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큰 틀에서는 그의 논의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베냐민식의 아우라론을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엄청 위대한 화가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 또 그것은 하나의 작품이야. 그것을 향유하는 층은 귀족들이야. 성화 같은 것을 대중들이 함께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계적인 관계하에서 말하자면 향유보다는 설득당하고 굴복당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야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근현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바람직한 것은 아니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사진을 예를 들면서 아우라가 그 강도가 좀 낮아진다는 얘기는 논리를 계속 확장하면 아우라 상실 시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 않을까요? 대중들은 아우라가 거의 없는 그만한 물건들을 보고 쓰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평등한 사회야. 혹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사진도요, 정말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사진은 그것이 인화되어서 우리가 본다든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진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굉장한 수준의 아우라가 남아 있습니다. 아우라 상실 시대를 수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박한 문화, 천박한 물건, 그냥 사용하기 좋은 것, 그걸 오케이, 이런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해요.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량 생산되는 물건에도 그 세세한 세계에 정말 정성을 다하고, 왜냐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건을 받았을 때 그 물건의 외관,
또는 그 물건을 사용하는 감각 이런 측면에서 그것을 만든 사람의 혼이 느껴질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비하고 즐거워하고 한다면 얼마나 더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우라 상실 시대가 아니라 아우라가 평등화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보는, 우리가 쓰는 모든 사물에 인간의 아우라가 깃들기를 기획하면서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어찌 보면 베냐민이 길게 봐서 마음속에 바라던 그런 색이 아닐까, 뭐 이런 해석을 해봅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인 해석입니다만. 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우라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제 영상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 스스로가 아우라가 있는 존재였으면 하는 강한 바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자, 저의 아우라는 무엇으로 발휘해지는 것일까요? 아까 베냐민이 가장 근원적인 정의를 했듯이 저의 내면 깊이 있는, 여러분들 멀리 있는 저의 내면 세계죠. 그것이 온몸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또는 저의 외관,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옷, 저의 말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광채로 발현되는 그런 세계를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제 영상에서 저의 이 아우라가 혹시 느껴지십니까? 너무 건방지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우라가 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에 어울리는 말투, 그것에 어울리는 표정들, 그리고 그것에 어울리는 옷, 제가 옷 얘기하면 꼭 잔소리하게 되는데, 옷 사러 갈 때 정말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행복하게 찾아서 사는, 뭐 이런 기쁨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시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그 총체가 아우라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동을 해서 무엇인가의 물건을 만들어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만든 물건을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서 향유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물건 하나하나에도 우리의 혼이 투영돼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좀 각박하긴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우라라는 단어를 우리 자신을 향해서, 또 우리가 만드는 물건을 향해서 항상 생각하고 그 아우라의 근원이 되는 혼을 그곳에, 또 나 자신에게 깃들게 하려고 조금은 애쓰면서 살면 우리는 아우라 있는 존재로 우리의 인생을 꾸려갈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아우라, 멋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댓글로 의견 나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